네, 이번에 살펴볼 모니터링 항목은 이제 퍼포먼스 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뷰는 메타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DB가 만들어질 때 DB를 크리에이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가 이 뷰를 통해서 퍼포먼스 뷰를 통해서 어떤 메모리 사용 현황이라든지 세션에 대한 상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 뷰는 메타 테이블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목록을 조회해서 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셀렉트 하실 때 V 달러라고 하는 이 V 달러 탭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셔서 조회를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Select Asta from V 달러 탭 해서 엔터를 딱 치시면 전체적인 퍼포먼스 뷰 목록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뷰를 이렇게 몇 분류로 해서 분류를 해보게 되면 뭐 세션 관련된 뭐 V 달러 세션이라든지 스테이트먼트 관련된 V 달러 스테이트먼트나 V 달러 SQL 텍스트. SQL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V 달러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쿼리문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된 쿼리를 조회를 하게 되는데 V 달러 스테이트먼트에서는 그 쿼리문이 16K 바이트까지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쿼리들은 중간에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 풀 텍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 SQL 텍스트라고 하는 퍼포먼스 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락 관련돼서 락이나 락 언더바 웨이트라든지 뭐 트랜잭션 관련된 퍼포먼스 뷰 그리고 뭐 프로퍼티나 이중화 관련된 퍼포먼스 뷰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 관련돼서 테이블 스페이스라든지 어떤 디스크, 뭐 테이블, 메모리 테이블, 그다음에 뭐 각각의 메모리 모듈들을 확인할 때 멤스탯을 보게 되고요.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뭐 시스스탯, 세스스탯 같이 어떤 통계 정보를 보는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 뷰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퍼포먼스 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 달러 세션. 세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퍼포먼스 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션이 지금 접속해 있는지, 세션에 대한 고유 번호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ID 값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커먼더바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접속한 방식, 뭐 TCP IP로 접속했는지, IPC로 접속을 했는지, 유닉스 도메인인지, 그 통신 프로토콜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접속한 IP 주소와 포트 번호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 커밋 플래그에서는 이 세션이 접속해 있는 세션이 지금 오토 커밋 모드인지 혹은 논 오토 커밋 모드인지 커밋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션을 사용 중인 DB 유저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 달러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세션에서 실행을 한 최종 질의에 대한 뭐 시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는 퍼포먼스 뷰입니다. 그래서 아마 쿼리를 튜닝한다, SQL 튜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살펴보는 퍼포먼스 뷰 중에 하나가 이 V 달러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V 달러 스테이트먼트를 보시게 되면 세션별로 이제 수행을 한 질의문에 대해서 고유 번호를 ID 값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션에 대한 ID, 그다음에 트랜잭션에 대한 해당 트랜잭션 ID 값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쿼리를 조회해서 보시면 트랜잭션 안에 수행이 된 그 스테이트먼트들, 그러니까 해당 쿼리들을 조회를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16K 킬로바이트까지밖에 표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체 풀 텍스트는 SQL 텍스트라고 하는 퍼포먼스 뷰를 이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탈 타임이라든지 익스큐트 타임, 배치 타임 이런 이제 시간값 정보를 통해서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됐을 때 얼마나 수행 시간이 걸렸는지 그래서 이 시간을 보고 이 쿼리는 너무 오래 걸린다. 튜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쿼리 튜닝 대상을 찾을 때도 이런 시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xecute success라든지 failure 같은 경우에는 해당 쿼리가 얼마나 자주 수행이 됐는지 뭐 이 횟수를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쿼리 튜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튜닝을 하게 되지만 그와 이제 같이 자주 수행이 되는 쿼리들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튜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주 수행되면서 오래 걸리는 쿼리들을 우선적으로 튜닝 대상을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 $v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퍼포먼스 뷰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아이디가 PID가 1, 2, 3, 4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수행 중인 SQL문하고 처리 시각을 보고자 합니다. 조회를 하죠. 쿼리를 조회를 하고요. execute time과 fetch time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SQL 문장과 처리 시각을 각각 조회를 해서 보내요. 그래서 $v 스테이트먼트와 세션을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가 1, 2, 3, 4인 이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쿼리와 처리 시각을 조회하는 모니터링 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예제는 아마 이 부분이 쿼리를 튜닝할 때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그런 모니터링 쿼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수행이 된 쿼리를 찾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세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프로세스 아이디와 이제 접속한 방식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얼마나 자주 수행이 됐는지 execute success를 확인을 하고 execute time과 그 다음에 실제 쿼리 문장을 조회해서 보게 됩니다. 조회할 때 보시면 지금 order by를 통해서 execute success를 내림차순으로 시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가장 위쪽에 보면 수행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거,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수행이 되는 쿼리 문장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밋해서 제일 위에 거 하나만 보게 되면 이 예제에 만족하는 오래 걸리면서 자주 수행이 된 이런 쿼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락 관련된 락과 관련된 이제 퍼포먼스 뷰입니다. 그래서 $v 락 언더바 웨이트라고 하는 퍼포먼스 뷰가 있는데요. 이 $v 락 같은 경우에는 락이 어떤 대상에 이 락이 획득이 됐는지 테이블이냐 테이블 스페이스냐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이 획득이 된 대상이 속한 테이블 스페이스,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락이 획득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락이 실제로 획득이 된 테이블에 대해서 고유 아이디, OID를 이제 고유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의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락을 획득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락의 유형, RTbase HDB에서 어떤 유형의 락을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트랜잭션 관리하는 부분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락이 지금 획득이 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락 언더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락에 대해서 지금 트랜잭션 아이디와 트랜잭션 웨이트 포 트랜잭션 아이디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어떤 트랜잭션 때문에 지금 락이 잡혀서 락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웨이트를 하고 있다,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를 보시면 락 언더바 웨이트를 조회를 했을 때 트랜잭션 아이디가 17856번이 트랜잭션 아이디 139648 번호가 트랜잭션 17856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이 끝나기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트랜잭션이 락을 잡고 있고 어떤 트랜잭션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v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DB에 설정된 프로퍼티 정보를 이제 보여줄 때 사용하는 그런 퍼포먼스 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tbase.properties라고 하는 프로퍼티 파일을 통해서도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한 프로퍼티 값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수정했다고 해서 모든 그 설정된 값이 DB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파일을 수정했어도 DB를 재구동하지 않으면 실제 DB에는 반영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 DB에 반영된 값과 파일의 값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 프로퍼티라고 하는 퍼포먼스 뷰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에 반영된 값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과 최소 최대값, 그 다음에 현재 설정된 값을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B 이름이라든지 포트 넘버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관련된 퍼포먼스 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관리할 때 살펴봤던 V 테이블 스페이시스라든지 mem 언더바 tbl, mem 언더바 테이블 스페이시스, 뭐 디스크 언더바 데이터 파일즈 뭐 같은 이제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를 확인하는 그런 퍼포먼스 뷰들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V 테이블 스페이스부터 보게 되면 뭐 ID 값, 테이블 스페이스의 이름, 테이블 스페이스의 타입, 이게 메모리냐, 디스크냐, 아니면 사용자가 생성을 했느냐, 뭐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냐, 뭐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냐 이런 타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의 상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상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토탈 페이지 카운트, 얼럭 페이지 카운트, 그 다음에 페이지의 사이즈, 익스텐트, 페이지 카운트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의 전체 페이지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할당을 해준 페이지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의 페이지 크기, 메모리면 32K일 거고요. 디스크면은 8K일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트 단위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익스텐트 단위가 되는 구성을 하는 페이지가 몇 개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즈는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의 사용량 정보를 확인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 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의 아이디라든지 데이터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의 맥스 사이즈, 초기 사이즈, 뭐 넥스트 사이즈라든지 커런트 사이즈 이런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오토 익스텐드가 온이냐 오프냐 이런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의 스테이터스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데이터 파일별로 사용량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량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파일의 ID. 그래서 그 테이블 스페이스의 이름과 해당 그 테이블 스페이스의 데이터 파일 이름을 확인하게 되고 그 데이터 파일의 ID 값을 확인하게 되고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이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록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얼록 사이즈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스 사이즈 그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맥스 사이즈를 구하게 될 때는 이 맥스 사이즈라고 하는 이 값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오토 익스텐드가 오프라는 얘기입니다. 자동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런트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맥스 사이즈가 0으로 되어 있으면 커런트 사이즈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0이 아닌 다른 어떤 맥스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맥스 사이즈를 출력을 해서 내가 맥스 사이즈를 구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함수를 써서 오토 익스텐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0으로 되어 있으면은 오토 익스텐드가 오프란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토 익스텐드가 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조회하는 모니터링 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mem 언더바 테이블 스페이시스를 보게 되면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사용량이죠.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의 ID,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을 확인하게 되고요. 맥스 사이즈, 얼록 페이지 카운트와 프리 페이지 카운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테이블 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오토 익스텐드가 온이냐 오프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사이즈가 0이라는 얘기는 얼록 페이지 카운트가 할당받은 테이블 스페이스의 전체 페이지 개수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개수 곱하기 페이지의 사이즈를 해주시면은 이제 맥스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맥스 사이즈가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맥스 사이즈를 출력을 해주면 그게 이제 맥스 값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록 페이지 카운트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전체 페이지 개수고요. 그다음에 프리 페이지 카운트는 실제로 할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페이지 개수입니다. 그래서 얼록 페이지 카운트에서 프리 페이지 카운트를 빼면
사용하고 있는 used 페이지 카운트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스페이스 ID, 스페이스 네임, 그 다음에 오토 익스텐드 모드를 이제 조회를 하게 되고요. 맥스 사이즈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사이즈를 구하는데 디코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맥스 사이즈를 사용했을 때 오토 익스텐드가 ON인데 그 오토 익스텐드 모드가 ON으로 되어 있는데 맥스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런 값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설정이 됩니다.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맥스 사이즈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맥스 사이즈가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맥스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시를 하는 그런 모니터링 예제고요. 만약에 그 맥스 사이즈가 0으로 돼 있다. 맥스 사이즈가 0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는 오토 익스텐드가 오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토 익스텐드가 오프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얼록 페이지 카운트, 전체 페이지 개수의 페이지의 크기 32K를 곱한 값이 이제 맥스 사이즈가 될 거고요. 맥스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맥스 사이즈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해서 맥스 사이즈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록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록된 그 페이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개수에 페이지 크기를 곱해서 메가로 환산을 해서 얼록 사이즈를 구하는, 현재 할당받은 크기를 구하는 그런 모니터링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최대 크기가 얼마나 되고 할당받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유즈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얼록 페이지 카운트에서 프리 페이지 카운트를 빼면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개수가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 개수를 페이지 크기와 곱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사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모니터링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휘발성 테이블 스페이스도 앞에서 보신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런 값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조회해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mtbl info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테이블에 대한 사용량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테이블인지,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한 어떤 테이블 OID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fixed unlock 사이즈하고 fixed used 사이즈, 그 다음에 variable unlock 사이즈, variable used 사이즈 각각의 이제 메모리, 할당된 메모리 공간과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들을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테이블이 얼마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조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할당된 공간은 픽스드하고 베리어블, 얼록 사이즈를 합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조회하실 때는 픽스드하고 베리어블, 유즈드 메모리 사이즈를 합해 주시면 그게 이제 사용하는 실제 공간 크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휘발성 테이블 스페이스하고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에, 그러니까 메모리 테이블이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쿼리를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저 이름과 뭐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을 조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얼록 사이즈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픽스드 얼록 사이즈하고 베리어블 얼록 사이즈를 더한 이 값이 메모리 테이블에 대한 얼록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 유즈드 사이즈하고 베리어블 유즈드 사이즈를 합한 값이 메모리 테이블이 사용하는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테이블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메모리 사용량을 조회하실 때 이렇게 조회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emstat, v$memstat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테이블과는 좀 달라요. 테이블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쿼리 프로세서라든지 뭐 스토리지 매니저 모듈이라든지 RT베이스의 어떤 내부 모듈들이 얼마나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지 그 메모리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퍼포먼스 뷰가 이 v$memstat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주기를 가지고 이 memstat을 조회를 하시게 되면 RT베이스 모듈들이 어떻게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지 이런 메모리 사용량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뭐 성능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성능 개선을 한다거나
뭐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멤스탯 보게 되면은 모듈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얼록 사이즈하고 이제 토탈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메모리를 사용했던 모듈들 5개만 출력해라 하게 되면은 이름과 맥스 값, 그 다음에 얼록 사이즈를 지금 조회하게 되죠. 그래서 맥스 값으로 오더 바이를 해서 5개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한 그 사용량 순서대로 해서 모듈들을 이제 조회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RTbase HDB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트레이스 파일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메타 테이블을 이용한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퍼포먼스 뷰를 이용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 중일 때도 어떤 성능 개선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 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